네, 이번에 제가 방문한 곳은 모던텍이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여기서 만드는 게 뭐냐면 그 전기차들이 충전소에 딱 들어섰을 때 사람이 내려서 충전기를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 로보팔이 그 과정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 로보팔 저 끝에 보시면 그 형광색 부분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카메라 부분이고요. 카메라를 통해서 그 충전구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차마다 맞는 충전구를 들어서 꽂아주는 그런 로봇이라고 해요. 저 카메라로 찍힌 영상은 저쪽에 있는 그 중앙 처리 장치를 통해서 로보팔을 제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관계자분께 자세한 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차가 충전소에 딱 들어왔을 때 네네. 운전자가 직접 운전석에 내려가지고 충전구 캠 열고 충전기 뽑아가지고 꼽고 그런 작동을 로봇가 대신해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힘이 약하신 분들은 저게 무거울 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급속 충전이다 보니까 이제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감전 사고나 아니면 뭐 단락이나 쇼트나 뭐 그런 사고를 이제 로봇가 이제 대신함으로써 이제 그런 안전도도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 로보팔을 직접 제작하신 건 아니죠? 네, 이거는 이제 로보팔 제조업체에서 가져와서 네네. 이제 그 저 위치를 센서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정확한 힘으로 꽂아 넣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카메라로 저 구멍이 어디 있는지 찾는 거예요? 네, 비전 카메라로 인식하는데 이제 각도까지 차가 항상 평행하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각도도 이제 자기가 측정이 가능하고 예. 위치도 측정이 가능하고 예. 이제 그 고정치를 이제 카메라에서 제어 시스템으로 두면 제어 시스템이 이제 로봇한테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차마다 충전구의 위치도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다 카메라로 인식해서 정확한 위치에 꽂아 넣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또 어떤 차는 또 차 데모를 쓰는 것도 있고 네네. DC 콤보를 쓰는 것도 있고 네네. 다 다른데 그러면 그 차에 맞는 충전구도 맞춰서 껴주나요? 네네. 그렇게 돼. 차도 인식해서요? 네네. 왜냐면은 예. 그 모양 자체가 다르니까 예. 그 모양으로 이제 이게 어떤 거다 이것까지 판별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네. 지금 저 로봇팔에 저 그 충전 케이블을 꼈다 붙였다 했었는데 로봇팔과 저 부분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는 압축 공기 방식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실린더를 이렇게 꽉 네네, 맞습니다. 붙이는 거예요? 네네. 아, 혹시 이게 지금 납품이 되진 않았죠? 네, 맞습니다. 아직 지금도 이제 개발 중에 있는 제품. 아, 개발 중이시고요? 네. 그럼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되시면 환경부 같은 데 납품 예정이신 거예요? 환경부나 뭐 포스코나 이런 충전기 그 망 깔고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요구를 한다면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단독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 타워, 예. 뭐 2층 타워나 뭐 이런 그쪽 시스템에도 이제 적합한 제품이거든요. 아, 주차 타워 같은데. 네, 좀 좁으면서 차가 여러 대 있는 그런데. 아, 주차 타워 같은 데는 오히려 더 적합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넓은 공간을 사람이 하는 것보다 네네. 좁은 데 기계가 이게 다 꽂아놓으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요렇게 장치 딱 설치하는 데는 대략 비용이 얼마나 정도 들까요? 연구 단계니까 네네. 정확한 가격이 나와 있진 않을 테고. 네, 맞습니다. 3억으로 제가. 3억 정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좁은 뭐 충전소 뭐 이런 데는 조금 예. 약간 금액 때문에 안 맞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차 타워 그런데 오히려 제가 되게 그 주차 밀집도가 되게 높은 데서 써야 더 적합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번에 온 곳은 채비라는 업체예요. 채비가 뭐 하는 데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뭔가 뒤로 그 전기차 충전소에 가보시면 볼 수 있는 충전기들이 크기별로 나란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충전기들인지 한번 전문가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회사 이름이 채비 맞죠? 채비? 네, 채비입니다. 채비, 뭐 미래를 채비하라 그런 데서 온 채비인가요? 맞습니다. 아, 맞아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차징 일렉트리코 비어컬 해가지고 또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아, 영어 약자들 약자이기도 하네요. 네네,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뭔가 지금 충전기들이 네. 크기별로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점들이 있죠? 차이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단은 기존의 다른 충전기와 다르게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케이블 같은 경우에 절대로 땅에 끌리지 않는 이렇게 스탠드 릴 형식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만 힘을 줘도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 케이블 무게 자체가 좀
맞아요. 딱 그에 들었을 때 무게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사용자 편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이 보통 다른 회사 제품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블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예. 아니면 이렇게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저희 회사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땡기면 이렇게. 네. 아, 요거는 이제 그렇구나. 사용자가 차에 갔을 때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고요. 대신에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절대로 이제 땅에 끌리거나 노출이 될 경우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전기차 충전을 해보면 이 케이블이 상당히 그렇게 가벼운 무게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무겁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한결 편하겠는데요. 조금만 이렇게 해도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충전을 하다 보면 네네. AC3상, 차대모, 콤보 뭐 이렇게 규격이 많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좀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좀. 일단은 이렇게 케이블이 많은 이유가 예.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기차 선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 충전 표준 규격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요 콘센트가 통일화되지 않습니다. 그쵸. 다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크게 이제 보통 크게 봤을 때 네 가지의 충전 규격이 있는데요. 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렇게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중국은 자기들만의 내수 시장 쓰고 GBT.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차대모 일본이 차대모인데요. 그쵸. 일본도 이제 자기 내수 시장에 썼는데 예전에 초창기 저희 모델 코나의 코나가 있고 현대 이제 아이오닉이나 기아 소울 같은 모델이 일본 방식을 차용했습니다. 처음에 맞아요. 가깝고 이러니까. 차대모 달려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DC 콤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CCS1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유럽에서는 다 CCS라고 부르더라고요. CCS2 이게 원래 정식 명칭이 CCS입니다. 그러니까 Combined Charging System. 예. 근데 이제 Combine 말이 이제 콤보, 콤비네이션. 우리말로 했을 때는 이제 콤보 이렇게 아. 이게 통상적으로 말이 돼서 콤보라고 쓰고요. 일단 저희 이제 한국 시장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콤보 1, 즉 CCS1 이제 미국 표준을 따르기로 이제 지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CCS1이 이제 우리나라 총종 미국이고 표준입니다. CCS2가 유럽이고요. 투고 유럽입니다. 우리나라는 CCS1을 가져온 거예요. 원을 가지고 아, 예. 원으로 이제 표준을 하기로 채택을 해서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모든 차량들은 이제 CCS1으로 그쵸.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DC 콤보요. 그렇습니다. 근데 CCS1과 CCS2는 그 모양이 다르게 생겼나요? 쉽게 말하면 이 콘센트 인넷이 틀리게 이쪽에 네. 표시구가 틀리게 생겼어요. 핀이 다르거든요. 핀이 더 요거요?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네, 아, 그럼 호환 안 돼요? 호환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차는 그 타입 2가 없고요. 그러니까 CCS2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 없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다니는 차는 전부 다 이제 CCS1 차량입니다. 그리고 AC3상은 뭐예요? LC3상 같은 경우는 이 유럽 표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완속 급속 있을 때 완속에 쓰이는 건데 네. 사실상 그 출력을 50km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급속에 같이 장착을 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핀이 7개라서 7핀인데 요거는 사실 유럽 겁니다. 이제 즉 이게 왜 있냐면 우리가 삼성 자동차 있잖아요. 예. 르노 자동차 프랑스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7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차량은 충전이 안 되고 오로지 르노 삼성만 쓰고 있어요. 그럼 그 르노 삼성 모델 전기차 때문에 지금 요게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거 빼고는 요걸 쓰는 차가 없고요, 지금은. 그렇죠. 아, 그렇구나. 사실상 예전에 있던 차량들 때문에 예.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요거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요즘 이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되죠? 하나만 있으면 되죠, 사실상. 최신 전기차라면.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모든 차량은 저거로 쓰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 출력이 통상 이제 급속 충전기라고 할 것 같으면 예. 50kW per hour, 그러니까 50kW의 출력을 내는 것부터 급속 충전기라고 하고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100kW, 200kW까지 이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400kW까지 이제 구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 있는 건 거의 50kW짜리가 50kW가 많죠. 네, 그렇죠. 그럼 요거는 제가 있어요? 보급은 보급이 돼 있죠. 있나요? 보급돼 있죠. 200km도 보급이 돼 있습니다. 저거는 버스 충전기로도 나간 적이 있고요. 예. 그 고속도로 휴게소는 아직 없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니즈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보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에 주차가 환경부라든지 그쪽에서 50kg급의 충전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입찰을 해서 보급한 거고요. 네네. 네, 니즈에 따라서 전부 다 보급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다 환경부에 납품 중이신 거예요? 환경부에도 납품하고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도 납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현재는 저희가 민수시장으로 어저께 아마 이제 저 프레스가 릴리즈 됐어요. 저희가 포르쉐 코리아 공식적인 파트너사가 돼서 진짜요? 350kg급 초급속 충전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보급하는 파트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저기 전시대에 있는 파나메라 4E 하이브리드를 샀어요. 네. 오늘 내가 주택에 살아요. 네네. 내가 집에서 충전기를 달고 싶어요. 네. 그러면 내가 그 포르쉐에서 구입하는 충전기가 네, 채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게 되면 재밌 거죠. 네, 채비 건데 포르쉐 마크 박혀 있는. 그렇죠. 아, 그래요? 지금 그럼- 바로 나오진 않고요. 지금 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포르쉐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포르쉐 딜러샵이나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 각 어떤 그 지점에 충전 그가 설치된 포르쉐 그쵸. 충전기는 이제 채비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납품 계약은 확정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포르쉐 말고도 다른 브랜드도 있나요? 저희 뭐 현대는 지금 저기 보시면 아예 저기 저희 제품 달려 있어요.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게 채비에서 납품하신 거예요? 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 중에 뭐 거의 가장 많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좀 과언이 아니고요. 제품군이라고 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급속 충전기도 완속 충전기, 그다음에 모바일 충전기까지 굉장히 많은 제가 제품 레인지를 보유하고 있고요. 저거 완속 충전기는 그 뭐라고 하죠? 가정용 파워월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가정용도 있고 또 공용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자, 다양한 충전기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도 AC3상이니 차대문이 콤보니 상당히 되게 복잡해가지고 정확히 몰라요.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대략적인 개념은 좀 잡을 수 있었고요. 요런 게 좀 빨리 규격이 하나로 통일돼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만 꽂으면 다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방문한 부스는 파워플라자입니다. 이 파워플라자는 저희가 이런저런 모터쇼를 통해서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는 아주 익숙한 전기차 브랜드죠. 이번에 2019 EV 트렌드 코리아에서 파워플라자는 제 뒤에 있는 바로 이 차 마스터인데요. 그냥 마스터가 아니고 마스터 전기차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일단 디자인은 우리가 그동안 봤던 마스터랑 똑같이 생겼고요. 제원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원표를 보시면 일단 한 번 충전해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21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크기는 똑같고 공차 중량 2300kg이네요. 그리고 지금 모터의 출력이 74마력이에요. 그리고 토크는 지금 뉴턴미터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킬로그램미터로 환산을 하면 거의 20kg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파워플라자에서 말씀을 해주시기로는 요대로 출시될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양산 과정에서 변경이 될 거다. 지금은 일단 임시로 전시를 위해 가져온 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70kWh짜리가 들어갔으니까 상당히 넉넉한 배터리 용량을 확보했네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잠깐 볼까요? 일단 그냥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어요. 자동차 이름은 피스네요. 피스. 르노마스터 EV 피스. 자, 그리고 실내에서도 차이점이 조금 보이는데, 자, 일단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계기판도 RPM 게이지, 속도계, 그 다음에 뭐 남아있는 연료량 이런 게이지들 똑같은데 지금 얘는 엔진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 계기판을 지금 아직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계기판을 바꾸지 않은 대신에 그 배터리나 모터의 상황은 여기 추가로 마련한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얘는 이 EV 트렌드 코리아를 위해서 약간 지금 연구실에서 막 개발을 하다가 지금 전시를 위해서 약간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온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요. 변속기도 원래 마스터가 수동밖에 없었잖아요. 얘도 지금 수동 6단 변속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기차 하면 그 변속기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엔진이 있던 자리에 모터만 그대로 넣었을 뿐 나머지 파워트레인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변속기도 있고요. 이 변속기는 보통 일반적인 전기차에서도 그 변속기는 없지만 감속기는 들어가 있거든요. 기어는 있어요. 그 감속기어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막상 운전을 해보면 그냥 일반적인 엔진 달린 마스터를 볼 때랑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아직 제가 확인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변속기가 남아있는 점은 좀 특이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바닥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체 가운데 한 폭 요 정도짜리 한 그 정도 크기를 가진 배터리가 바닥에 보입니다. 일단 베니니만큼 적재 공간 안 볼 수가 없겠죠.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 기존의 르노 마스터와 지금 이 마스터 EV 버전의 적재함은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 바닥 높이나 이런 거 다 똑같고요. 다만
그 최저지상고 있죠. 최저지상고가 배터리 때문에 조금 낮아질 수 있는데 일단 이 적재함 자체는 똑같다고 하네요. 네, 끝으로 이 파워플라자 마스터 EV 피스는 아직 연구 중이어서 언제 출시가 될지는 예정이 없다고 그러네요. 아마 연구가 끝나는 대로 인증도 받아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 내놓게 되겠죠.